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에즈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AI 에이전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흥미로운 것은 며칠 전에 이번에는 인간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AI 에이전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에이전트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하십시오. 이렇게 트윗에 올렸어요. 근데 급여는 $10,000에서 $15,000, 위치는 미국, 잡 형태는 계약직, 그리고 경험은 any, new grades okay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어크롤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파인튜닝이나 또는 크롤을 해서 다른 부분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크롤링을 하는데, 이 오픈 소스 방식으로 파이어크롤이 나와 있습니다. 기듭에 그 파이어 크롤링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담당자인지 CEO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지금 나와 있어요. 보면은 어떤 건지를 모르지만은 사기성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이 흥미로운 거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탈루스라는 네트워크라는데, 여기에서도 AI 에이전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고, AI 에이전트는 정확히 무엇일까?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지속적인 안내 가이드 없이도 환경을 관찰하고 정보를 분석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자율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섭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한 15,000회 조회수가 있네요. AI 에이전트에 관련돼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구글의 딥 리서치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딥 리서치를 통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복잡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AI 에이전트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고객 챗봇이죠. 어떤 질문을 하면은 24시간 예를 들어서 고객에 대해서 챗봇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근무 시간에 기술자하고 AS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과 연결되기 전에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단순 챗봇이 있죠. 그런 것을 단순 반응형 에이전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델 기반 반응 에이전트는 주변 환경에 대한 내부 본해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더 복잡한 고객 서비스봇 또는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게 있는데요. 준비한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미래 전망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했고요. 길어지니까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정의 및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적 의사결정 및 작업 수행, 그리고 기능은 자연어 처리, 의사결정, 문제 해결,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작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 포스팅을 한다든가, 블로그에 자동으로 글을 올린다든가, 바이럴 마케팅을 자동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어려운 수준의 AI 에이전트도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AI 에이전트 시대가 될 것이다. 2025년도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한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유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단순 반응 에이전트, 그리고 모델 기반의 반응 에이전트가 있고, 유틸리티 기반의 에이전트가 있어서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예상 측정 값을 기반으로 여러 솔루션 중 최적의 접근 방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A 계속되는 것은 목표 기반의 에이전트가 있고, 학습 에이전트, 강화 학습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향상되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계층적 에이전트, 복잡한 거는 읽어보시고요. 에이전트의 작동 방식은 환경을 센서를 통해서 환경을 인식하고, 센서라는 게 꼭 IoT의 센서, 사물 인터넷의 센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API로 연동을 시켜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요약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API를 사용하는 것까지 다 환경 인식의 센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및 솔루션 생성, 그리고 행동 수행, 그리고 학습 및 개선,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향상된 자연어 처리 가 계속 향상이 되고 있죠. LLM이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능력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작업의 자동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겁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해서 한 2개월 전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AI 에이전트가 2025년도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거다. 그리고 코세라나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인공지능을 인간 연구개발자 한 명이 1000개의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연구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섬뜩하죠. 예. 그런 시대가 오니까 저도 대비하고 있고, 저는 은퇴한 아재지만은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제가 자식한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삶을 독자적으로 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손자가 태어나면은 손자한테 용돈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의 적용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나왔지만은 단순 반응형에서는 고객 서비스 및 지원, 그리고 헬스케어, 금융 많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소매 분야,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 제공이나 재고 관리, 가격 최적화, 시각적 검색, 그 다음에 제조에서는 생산 공정의 최적화와 품질 관리, 교통 부분에도 이 AI 에이전트가 도입이 되고 있고 이미 되었고 그렇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적용 사례를 보면은 레노버에서는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구현을 해서 고객 문제의 70%에서 80%를 사람의 개입 없이 관리를 하고 있고, 통화 처리 시간도 생산성을 2자릿수 이상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자료 제작도 효율을 하려서 제작 시간의 90%를 단축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자료를 제작하는 대행사 비용도 굉장히 절감을 했겠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니까 굉장히 절감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BMW인데요. EKHO 플랫폼을 구현을 하고 기업 데이터를 실시간 통찰력으로 변환하는 AI 지원 애플리케이션인데, 다양한 작업을 지원하고 생산성은 약 한 30%에서 40% 정도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적용 사례 중 세 번째인데, 쇼피파이에서 사이드킥이라는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하는데, 온라인 상점 소유자들을 위해선 생산형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 시켜주는 것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입점 업체의 고객 응대, 주문 처리, 재고 관리 등. 그리고 온라인 상점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뭐 다 향상시켰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시장의 규모는 2023년도의 시장 규모는 약 8억 달러, 2028년도는 이게 자세히 안 나왔는데요. 이 시장 규모는 파워포인트보다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시장 전망은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전망하는 게 각 기관에서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 그랜드뷰 리서치에서는 38억 6천만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2030년도에 705억 달러, 그리고 마켓스 앤드 마켓이라는 51억 달러에서 약 471억 달러, 그리고 룰스 애널리시스는 2024년도에 52억 9천만 달러에서 2035년에 2168억 달러로 전망하고 각각 전망한 겁니다. 약간 기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AI 에이전트 시장의 성장 요인은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 개인도 블로그나 SNS에 막 포스팅이라든가 이런 걸 자동화하고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더구나 기업 차원에서는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겠죠. 지금도 이루어져 왔지만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자연어 학습 기술의 개발로 더 자연스러운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이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챗GPT의 고급 음성 모드나 또 인공지능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는데 특별하게 거부감을 가지시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익숙해지고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개인 맞춤형 경험 수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개인 맞춤형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 AI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및 확장성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으로 해서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AI 에이전트의 미래 전망은 프로액티브 문제를 요구사항을 예측하고 자율적으로 솔루션 제안 및 조치, 감성 기능, 다중모드 기능, IoT와 통합, 이런 걸 통해서 미래는 훨씬 더 밝다는 거죠. 그리고 다중 에이전트 협업,
AI끼리 협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인간 한 사람이 1000개의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통합된 고객 경험, 기업 보안 강화, 새로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됨으로써 확산이 되고 고속으로 성장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영향에서 보면은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만은 무언가 아픈 경우가 있겠죠. 항상 양지와 음지가 있듯이, 낮과 밤이 있듯이 부정적인 영향은 AI 에이전트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서 떨어지는, 뒤처지는, 낙오되는, 소외되는 계층들과 그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쪽과의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데이터의 보안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렸을 때의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일자리 변화와 실업의 우려가 있다. 이거는 뭐 이미 다 인공지능이 도입이 보급이 확산되면은 어느 정도 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경제적 영향은 맥킨지 연구에서 최소 추정치가 2.6조 달러, 그리고 연간 경제 가치 창출이 최대는 약 4.4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굉장히 큰 규모의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게 이 맥킨지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끼치는 사회적인 영향은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하는 시대가 더 확산되고 더 많은 분야에서 인간과 컴퓨터, 인공지능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 잠재적 위협과 과제, 기술적 한계, 윤리적 우려, 사회적 영향,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읽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I 에이전트 관련 윤리적 사회적 문제점, 이분도 편견 및 차별,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오용, 책임 및 책임 소재,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또 이걸 잘 현명하게 극복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또 주의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인간의 자율성 침해, 알고리즘의 투명성 부족, 이런 부분은 당연히 새로운 것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문제는 동반되는 문제점인데 인간은 현명하니까 잘 해결되리라고 극복하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잠재력 활용 방안은 책임감 있는 AI 개발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규제 및 거버넌스, 그 다음에 인재 양성,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AI 에이전트의 잠재력은 2.6조 달러에서 4.4조 달러 이런 정도 된다 그러죠. 그리고 시장 자체도 50억 달러에서 2035년까지 약 2천억 달러가 넘는 시장으로 규모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참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라든가 이런 수사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오늘 AI 에이전트를 모집 공고하는 트위트가 아주 공개적으로 대단한 큰 기업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채용한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도, LLM의 전문가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 1000개의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협업을 하고 연구를 리드할 수 있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며, 또 그걸 떠나서 AI와 AI 간에 특화된 전문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에 협업을 하고 연구를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런 시대도 왔고 올 것이라는 점, 멀티 에이전트 시대가 곧 일반인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올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정확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